네, 오늘의 발표 주제는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GitHub에서 GitHub Universe 2023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GitHub은 이제 새롭게 개선된 GitHub 코파일럿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원비톡에서는 이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사용해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 AI가 매우 핫하죠. 여기저기서 실제 AI를 상용화에 적용해서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파일럿은 그중에서 개발에 집중한 AI를 사용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은 클라우드 베이스 AI 툴이고요. GitHub이라는 회사와 오픈AI라는 회사가 서로 협약을 해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특정 아이디 개발 툴에 확장팩으로 설치해서 유저들을 어시스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은 너무나 친숙한 GitHub에서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코파일럿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직 메인으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루비, 고 정도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코파일럿은 AI 페어 프로그래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 말이 아예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우선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발 툴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4-5가지 개발 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했고요. 아마 저희 개발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있는 대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친숙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익스텐션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데 가셔서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타이핑하시면은 상단에 2개가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챗 관련된 거 하나만 설치해도 위에 있는 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벌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물론 계정은 필요합니다. GitHub 계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페이먼트 정보를 입력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달은 프리이고요. 한 달 이후부터 과금이 됩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이번에 프리로 한 달 기간 사용을 해본 거고요. 코파일럿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간단합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소개드린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코파일럿 메뉴가 생기고요. 이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창이 나옵니다. 챗 GPT를 사용해준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실 거예요. 밑에 대화 상자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프로젝트 코드들이고요. 또 다른 인터페이스는 그 오른쪽에 있던 프로젝트 코드 내에서 커맨드 플러스 i라는 단축키 입력하면은 이거는 맥의 단축키고요. 윈도우는 아마 다른 단축키일 거예요. 그러면 코드상에서 이렇게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코드를 선택을 하고 커맨드 I 입력을 하면 이렇게 코드에 대해서 코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코파일럿이 어떤 것을 기능을 하는지 이게 AI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능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AI에 기반된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함수나 클래스에 대한 문서화, 그리고 자동으로 유닛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주고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줍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 유저 라이센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계정에서만 쓸 수 있는 좀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2023 데모 하던 분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건데 여기 보면 뭐 Next.js 앱을 만들 거고 뭐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해달라, 리액트 컴포넌트 쓸 거고 npm 패키지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쭉 자세히 내가 쓸 생성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자연어로 쭉 나열하면 물론 키워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create workspace 하면 이게 그대로 파일에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저도 이게 플러터로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의 장점이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굳이 영어를 안 써도 잘 알아듣고 해준다고 그래서 한국어를 써봤는데 플러터 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생성할 거고 쿠빗 상태 관리 쓸 거고 관련 패키지도 좀 추가해 달라.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웹 지원할 거야. 그리고 헬로 월드 가운데 출력해줘 정도로만 했는데요. 이렇게 쭉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내부 코드는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뭐 안드로이드, iOS, 그 다음에 펍스펙 파일까지 해서 전반적인 구성 정도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타입스크립트나 뭐 고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가 거기에서만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더 많이 해주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트의 플러터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있었고 뭐 이 정도도 처음에 프로젝트 세팅하는 데는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텔리전스 AI 기반의 인텔리전스 기능들을 다양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은 요거는 유니버스 2023 데모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도 이러한 기능은 있었어요. 코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제안해 주는 거. 여기 보면 아바타 URL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를 그냥 지우고 여기에 커서만 갖다 대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아바타 URL이라는 필드를 찾아서 알아서 이렇게 추천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 탭을 누르면 그 내용이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실제 기능을 구현해 보면서 써봐야 정말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거를 추천해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데모 수준으로는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는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데이터 모델인데 데이터 모델에 로케이션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UI 그리는 부분에서 로케이션 데이터 모델이 추가됐으니 너 UI도 그릴 거지 로케이션 관련된 거 추측을 해서 아래 커서를 갖다 댔더니 로케이션을 출력하는 UI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 프론트엔드 앱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어서 효용성이 있는 제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모상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플러터 코드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기존 에밋이 이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그 밑에서 한번 에밋하고 조금 이렇게 타이핑을 해봤더니 또 알아서 뭔가를 제안을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테스트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지는 아직은 받았지는 않았어요. 또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요. 코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코드를 10가지 정도로 추가로 제안해 줍니다. 어떻게 바꿔서 할지 혹은 네가 이거 다음에 어떤 걸 더 넣어야 되는지를 위아래 문맥을 판단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추천해 줘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솔루션을 이렇게 누르면 그게 앞에 이 코드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AI가 말 그대로 서포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는 아마 챗 GPT를 많이 사용해주는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는 구글에서 막 여기저기 검색해야 됐던 거를 그냥 파일럿 채팅창에 GitHub Search REST API 중에서 유저의 커뮤니티 스토리를 가져오고 싶다. 근데 이거 싱글 라인으로 코드 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눌러서 여기 이제 메뉴가 있는데 누르면은 바로 코드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걸 해봤죠. 한국어로 제가 기존의 레거시 저희 프로젝트 코드 중에 뭐 셀시우스를 라운드 처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셀시우스가 아니고 이제 페런앤 나이스로 화씨로 입력받아서 섭씨로 리턴하는 함수를 변경해줘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섭씨 화씨 변경이 아니라 라운드 작업까지 같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드에서 라운드 작업했으니까 이거를 라운드 작업까지 하고 아까 말한 섭씨 화씨 바꾸는 거는 스위치해주는 똑똑하죠.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이게 코파일럿에서만 되는 건가? 코파일럿이 챗 GPT 모델 3.5 베이스로 동작을 하거든요. 챗 GPT를 가지고 동일하게 쳐줬습니다. 기존의 코드를 붙여놓고 아래 함수를 화실 입력받아서 섭씨로 리턴하는 함수를 변경해줘 했더니 여기 주석 들어간 거 빼고 완전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파일럿이고 이게 챗 GPT인데 주석 들어간 거 빼고는 여기에 더블이라고 써져 있는 거 빼고는 스트링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같은 모델을 써서 그런지 아웃풋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것도 되나 싶어서 내 전체 프로젝트에서 요 함수를 찾아줘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전체를 로드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파일의 파일 혹은 선택하고 있는 파일 내의 코드를 문맥을 이해하는 거지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기능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찾기 단축키를 알려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작업이죠. 특정 키워드를 빼거나 넣는 거.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한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맨드 I 단축키를 써서 너비나 높이 값에 .h나 .w 값을 모두 제거해줘 하면은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심지어 코드 비교하는 것처럼 컴페어하는 것처럼 어디서 바뀌었는지도 체크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accept 누르면은 그대로 코드에 반영되게 됩니다. 개발자가 매우 편리하겠죠.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있는 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기능인데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모바일 개발분들 할 텐데 스탠드 믹서 컨트롤 쿠빗이라고 서드파티에서 개발한 쿠빗 클래스인데 너무 난도 읽기가 어려워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네가 설명해줘라고 파일 전체를 넘겼더니 못 읽더라고요. 과연 AI도 읽지 못할 정도로 코드를 엉망으로 찬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파일 전체를 읽는 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에서 좀 부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on receive erd라는 함수만 선택을 해서 설명해줘 했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onReceive 함수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받고 if문에서 뭘 어떤 걸 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 보면 if문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가 짠 코드를 처음에 디버깅 바로 하기 전에 좀 난독화가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AI 이용해서 어떤 식이 짰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직접 코드를 보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틸리티성 간단한 함수도 시도해 봤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죠. 매우 만족스럽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디테일할수록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든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건데, 간단하게 슬래시 doc라고 하면 그 문서를 만들고 싶은 함수나 클래스를 선택하고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제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 2초면 바로 이렇게 내 코드 베이스로 주석을 넣어주니까 이런 부분은 코드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영할 만한 기능이 뭐냐면 자동으로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페이지 코드예요. UI 코드인데 UI 코드의 유닛 테스트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커맨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하고 앱에 그 페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실제로 잘 로드됐는지 찾아지는지 잘 보여지는지 그 다음에 타이틀은 그게 맞는지 등등 AI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테스트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개발자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더 넣어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테스트 코드는 원래 오리지널 코드가 바뀔 때마다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이 커맨드만 치면 그 바뀐 코드에 맞춰서 새롭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는 UI가 아니라 그냥 유틸리티성 코드 함수들 이렇게 묶음을 유닛 테스트 코드 만들어 려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각각 함수들을 이렇게 한 번씩 호출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인스펙트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유닛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나 프로젝트에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수정사항을 제안해 준다는 건데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거는 좀 제대로 동작하지 않더라고요. 플러터에 대한 그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나중에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엔터프라이즈 계정일 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할 수 없고 GitHub 사이트에서 직접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요. 코드 리뷰 스킬인데요. 누군가가 기능을 개발하거나 이슈를 수정하고 PR을 올리면 그 PR이 뭘 수정하고 어떻게 바꿨는지를 얘가 스스로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화면 되게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GitHub 너무 많이 쓰시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 생겨요. 엔터프라이즈 계정은. 그래서 요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요 메뉴가 쭉 나옵니다. 대화창이. 그리고 여기서 설명해줘 하면 이렇게 PR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건 정말 너무 쓰고 싶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그 PR 티켓인데요. 대부분 내용을 디테일하게 안 써놓죠. 그런데 여기 에딧 들어가서 여기 또 있는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서 서머리를 누르면 수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다 채워줍니다. 이 풀 리퀘스트는 뭐다라는 걸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형상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부분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계정일 때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스캐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PR을 날린 똑같은 티켓인데 코드 중에 시큐리티적인 문제가 있다. 퍼블릭한. 그러면 그걸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 도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기서 커밋 픽스만 누르면 요렇게 바꿔서 그게 바로 커밋돼요. 매우 효율적인 거죠. 미처 놓칠 수 있는 시큐리티적인 부분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프로젝트 전체를 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에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링크가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고 얘도 엔터프라이즈 계정일 때 그 자기의 레파지토리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레파지토리에 있는 코드 전체의 문맥을 이해해서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쪽 데모 영상인데 뭐 이런 짧은 링크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형식적인 대답을 해주죠. 뭐 이런 패키지를 깔고 네가 이런 명령어 치면은 짧은 링크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실제 얘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저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용해서 응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요렇게 바뀝니다. 네가 만든 거에 뭐 요런 게 있고 그거 이용하면은 요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 프로젝트 코드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죠. 또 하나 물어볼 건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지오메트릭 필터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만든 코드 베이스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만든 지오메트릭 필터는 뭐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매우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코파일럿 혼자만으로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외부 서비스하고 연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냥 기본 코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코드인데 여기 코드에서 이 부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셀렉트 합니다. 셀렉트해서 DB에 어펜드 하는 코드인데 여기에도 이 아이콘이 있죠. 파일럿 아이콘을 누르면 오른쪽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대화 상태에서 골뱅이를 치면 연결되어 있는 확장 서비스들하고 그 서비스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스택이라는 것도 있고 뭐 포스트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애저 모니터랑 포스트맨 뭐 팀즈 정도만 아는데 뭐 데이터 스택이라는 게 퍼포먼스를 측정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인가 봐요. 그래서 얘가 저쪽 이 코드의 퍼포먼스가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스택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 또 알려주죠. AI 간에 또 서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2023 유니버스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12월부터 직접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건 원모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GitHub 대표가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2024년에는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Every day, millions of developers start from a very familiar place, GitHub issues. So we created an AI native workflow that dramatically simplifies the way you use natural language to turn these great ideas into code. We call it the Copilot Workspace. Starting with any GitHub issue, Copilot Workspace automatically proposes a solution based on its deep understanding of the code base, issue replies, linked tasks, everything. Copilot Workspace then builds a step-by-step plan to implement the changes so that you know exactly what needs to be done. And if something isn't quite right, spec and plan are fully editable, so you can easily steer Copilot in the right direction. Once you're happy with the plan, simply click Implement and let Copilot chase down the necessary changes across your entire repository. And beyond simply synthesizing code, Copilot Workspace builds and tests the changes and validates that they're successful. It will even run your code so you can verify the fix visually. This looks great. Since the workspace is designed for collaboration, you can edit any of the suggested changes. And if you accidentally introduce an error along the way, Copilot will automatically catch it, repair it, and rerun the code. Once the issue is fixed, it's easy to create a pull request with a generated summary of your work. This lets your team review, merge, and deploy faster than ever. We're building Copilot Workspace so you can turn your creativity into reality every single day. 코파일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추가해서요. 개발자는 혹은 매니저는 토픽만 던지면 GitHub 티켓으로 만들어서 토픽만 던지면 코파일 워크스페이스가 그 토픽에 맞춰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고 그걸 수정하기 위한 플랜까지 짜줍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보고 여기 이 플랜에 좀 더 이런 것까지 추가됐으면 좋겠어를 아까 같이 자연어로 더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 임플리먼트 버튼만 누르면 그 기능을 개발해서 PR까지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이게 2024년에 나올 거라고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보기엔 개발자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기능 개발 및 이슈 수정이 거의 자동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컨선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개인의 코드뿐만 아니죠. 대부분은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 업무를 하고 회사의 자산이 코드인데 이 코드 자체가 GitHub 서버에 올라가고 거기 학습하는 데 사용되고 또 그게 다른 코드 제한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GitHub 코파일럿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너에 대한 코드를 공유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 확인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블로그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걸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라이센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가 저한테 추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알고리즘이나 뭐 단순히 그런 것도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 자체가 저에게 추천이 돼서 그걸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론인데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봤더니 확실히 시간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니어 개발자한테나 주니어 개발자한테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각각 자기 목적에 맞게 개발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반복적인 거나 간단한 작업 위주에서는 지금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제공해주는 제안한 코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의도대로 동작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슨 라이센스나 거에는 문제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풀 리퀘스트 아까 있었던 기능은 쓰고 싶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모바일 팀 전체가 서드파티나 이런 쪽 코드 리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탐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원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